엔라이튼 TV 강량입니다. 이번 주도 수요일 날 우리 뽀로로하고 엄마가 여행을 가는 바람에 조금 빨리 올렸습니다. 그리고 참 기분 좋게 그 유튜브 할 수 있는 그 원인은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정말 그 살아있는 자유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의 외침을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목격했습니다. 아마 그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많은 그 자유애국 시민들이 운집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 현상은 지금 이제 구치소에서 그 소위 계몽령으로 이제 일컬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그 정말 그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그 전사의 용기로 자신을 던져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대통령의 소위 답례하는 그런 어떤 큰 하나의 역사적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대세는 이제 거의 꺾여가는 것 같고, 이 기운을 계속 밀어서 이제 정말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김일성 민족주의 주사파 좌익 이 악령들을 일거에 쓸어내는 그런 어떤 기적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렇게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큰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보통 그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의 외교 정책에는 첫 번째가 국가가 생존하는 것. 지난 100년, 200년을 돌이켜 보면 물론 우리 그 대한제국도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화됨으로써 국가가 사라졌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민지에서 이제 독립해서 다시 국가가 이제 다시 재개되는 나라들도 있지만, 영원히 식민지 하에서 그 국가가 사라지는 그런 국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근본은 일단은 국가의 생존입니다. 생존. 시큐리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시큐리티야말로 국가 생존과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아주 그물망을 좁혀서 틈새 없는 그런 경계망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안보 관련 그 국책연구소에 십수년 다녔습니다만은, 그래서 안보는 돈이 듭니다. 왜냐하면 1cm, 1mm의 틈도 내면은 안 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끄덕끄덕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뭐 아무튼 이 안보가 무너진 지 굉장히 오래돼요. 두 번째, 이제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는 소위 그 국가가 번성해서 국력이 상승해서 그 큰 너무 소위 그 운비하는 국력을 밖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파워 폴리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소위 파워, 국가의 힘을 밖으로 표출해내는 그것도 국가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력이 약한 국가는 완전히 이제 그 국력이 강한, 우리가 이제 그 전번 시간에도 에릭 홉스범을 얘기했습니다만, 19세기 말에 독일이 들어오고 그 전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 경쟁을 해 왔었고, 그리고 이제 독일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마저도 제국주의에 나서는 그런 어떤 시대를 경험했고, 그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화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케네스 왈츠라는 소위 국제정치 현실주의에서 그 이제 소위 가장 큰 소위 오리진 스승이라고 보여지는 사람은 Politics Among Nations 읽는 두 번째 현실주의 이론의 개발인 게 케네스 왈츠죠. 케네스 왈츠가 쓴 The Use of Force,
왜 국가는 소위 그 국가의 힘, 파워를 사용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쓴 책입니다. 이제 저희 그 국제 관계에서 이제 국가 간의 힘은 이제 특히 외교력, 군사력 뭐 이런 힘이 있는데 특히 군사력을 함부로 쓸 수는 없으니까 외교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이제 특히 현실주의자들의 그 키포인트는 뭐냐면 국력, 소위 군사력이 바탕이 되지 않는 외교는 거의 거품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계를 보면 강대국이 있고, 그 다음에 약소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속되어 있는 식민지 국가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강대국들의 어떤 외교력을 보면 그 뒤에는 틀림없이 군사력이 바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통 뭐 시쳇말로 사람들이 미국을 천조국이라 그러는데 왜 천조국이냐 하면은 그 국방 예산으로 1,000억 달러 이상을 쓰는 나라라.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 예산은 전 세계의 그 다른 나라들의 국방 예산을 다 모은 거하고 비슷해요. 그만큼 압도적인 국방 예산을 쓰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애로 천조국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영국의 퓨리탄들이 가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그 퓨리타니즘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를 세운 하늘의 나라 그래서 또 천조국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그 국가가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그 에스니 소위 민족 또는 이제 언어 문화 전통 그 다음에 이제 소위 혈육 관계 이게 이제 쭉 내려오면은 그것이 하나의 이제 후쿠자와 유기치가 이제 얘기했던 번역했던 이게 이제 나시옹이라는 건데요, 네이션이라는 건데 그걸 이제 민족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런 것과는 달리 미국은 수많은 이민국가에서 이민이 온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익셉셔널리즘 굉장히 예외적인 나라라고 해서 또 하늘이 만드신 나라 천조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요새 이제 천조국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는 소위 무지무지한 국방 예산을 쓰는 그런 나라다라는 걸 이제 또 암시하는 뭐 약간 휘하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소위 그 프레스티지 국가의 목적은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건엄한 그 국민들이 자신의 국가를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영광스러운 이제 번영하는 나라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스퍼리티 번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티지 아주 소위 위신이 있는 정말 어느 나라 국민이라 그러면은 딱 얼굴에 좀 체면이 들어가는 아주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프레스티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쭉쭉 이제 국가의 목표 목적이 이제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소위 국가 내 안팎으로서의 국가의 생존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인터넷 시대, SNS가 범람하는 이제 소위 인터넷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고전적 전통적 인식들이 붕괴되면서 새로운 현상이 너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새로운 현상 중에 하나가 소위 가상현실, 인터넷을 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스페이스, 공간으로서의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현실적인 면에서의 장소, 플레이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제가 이 두드리고 있는 이 책상에 앉아 있는 이 플레이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은 두 가지의 이제 소위 장소를 갖는데 SNS나 인터넷 시대 이후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이제 맞닥뜨리는 아버지는 가정에서의 가장으로서의 자리, 그 다음에 배를 움직이는 선장은 선장으로서의 자리, 그 다음에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자리,
이런 그 프레이스의 개념이 굉장히 약해지고 대신에 가상의 현실을 만드는 자기 스스로의 벽을 쌓고 그 벽 속 안에 들어가 가지고 오만 가상의 현실을 다 상상하는 공간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한 예를 들면 제가 아주 감동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1989년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런던에서 이제 캠브리지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차 안에 그 여학생 두 명이 뭐 얘기하기도 바쁠 텐데 책을 꺼내서 아주 읽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아주 귀하고 좋아 보여서 혹시 그 뭐 예사롭지 않으니까 캠브리지 대학교 학생입니까? 라고 이제 극동에서 온 촌놈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놀라는 표정으로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소위 여고생 또는 일반 시민들도 그 당시에는 제가 일본에 살았는데 일본도 마찬가지고 기차나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꼭 책을 갖고 가서 책을 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한국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철이나 기차를 타면 전부 뭘 보죠? 스마트폰을 봅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전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을 보는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사람은 약간 그 스마트폰이 주는 소위 그 검색 엔진이죠. 일종의 이제 얕은 지식이라고 보는데 지성은 말입니다. 그 차곡차곡 자기가 그 자기 경험과 빗대어서 그다음에 타자와의 관계와 그 담론을 통해서 그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 번 번복해서 쌓이는 지식이 지성으로 발전을 하는데 이제 검색 엔진을 보고 이제 느끼는 그 정보는 굉장히 얕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냥 소위 그 풍선껌이나 이런 그 심심풀이 땅콩처럼 금방 잊어버려요. 자기게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편하긴 하죠. 왜냐하면은 언제든지 모르는 게 있으면 이렇게 쳐보면 금방금방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SNS, 이제 스마트폰을 보는 좀 약간 그래도 좀, 지식이 약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양태고, 대부분은 뭐 이런저런 뭐 카톡을 하거나, 그리고 또 여학생들은 전부 다 그 안에서 이제 뭐 옷 보거나 뭐 하거나, 뭐 아무튼 뭐 이상한 그 풍물놀이 같은 것을 그 안에서 이제 다 찾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은 자기가 그 벽을 쌓고 그 안에서 완전히 이제 몰입되어 가지고 거기서 사는 그러니까 현실을 벗어나서 공상의 세계에서 사는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도 참 수백 년에 걸쳐서 어렵게 이제 정말 그 올라왔는데 특히 이제 요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북부 민주주의, 소위 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갖추고 있는 소위 북유럽 그 사회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굉장히 이것도 하나의 그 소위 자유민주주의의 하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도 이념 스펙트럼이 있어서 북구가 얘기하는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스펙트럼에서 좀 가장 좌편에 있는 그런 이제 근데 그 사회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합의와 동의를 통해서 정말 단단한 시민, 개인, 국민이 없으면 그 북유럽이 하는 그 사회민주주의를 그 흉내도 못 내요. 그 택도 없는 거라고. 그렇게 소위 그 지성이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이해하고 소화해내고 거기에 더 올려서 자신들의 특유한 사회민주주의를 올려왔던 북유럽이 지금 망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이제 뭐 그 아주 좋은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문제가 나서 난민들이 생기면 그걸 많이 받아줬는데 그 난민들이 소위 스웨덴 내에서 이제 스톡홀름 내에서 게토를 만들고 그 게토에서 소위 이제 하기야 이제 난민들이 처음 들어오면 감지덕지하죠.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그 또 난민들 들어오면은 정말 그게 다 텍스페이어 그 세금 내는 텍스페이어도 시민들의 돈인데 북유럽 국가들은 정착하라고 돈 주죠. 애들 교육시키라고 돈 주죠. 그다음에 집 사라고 한 반쯤 주죠. 뭐 이런저런 어떤 베네핏
그 정부가 주는 은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그렇게 막 시리아나 어디 아니면은 저기 뭐야 아프리카 뭐 우간다나 뭐 이런 데 와가지고 정말 끼니를 걱정하다가 또는 학살을 걱정하다가 온 그 난민들은 처음에는 이게 천국인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정착하고 오래돼서 그들의 자식이 나왔는데 그 자식들은 그거는 스웨덴 사람이고 노르웨이 사람이고 핀란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학교에서나 이런 뭐 사회 내부에서 그 100% 그렇게 시민에 융합돼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차별이 되고 직장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걔네들이 이제 소위 그 마약이나 또는 이런저런 그 범죄 집단과 이제 연계가 돼서 일을 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스톡홀름 저도 한 네다섯 번 가봤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그다음에 그 시민 개인 국민이 살아있는 절제와 자기 어떤 중용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굉장히 정말 단련된 시민들인데 거기서 스톡홀름에서 폭탄이 터지고 기관총이 난사되고 그런 환경이 이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는 인간의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베풀었다가 그에 대한 대가를 이제 엄청나게 치른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지금 이제 핀란드도 그렇고 스웨덴도 그렇고 지금 유럽 전체는 지금 우익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뭐 이탈리아는 그 소위 그 무솔리니 파시스트를 추종하는 그 정당의 당수가 지금 수상이 돼 있고요. 연정이죠. 연정인데 그 친구 여성인데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그래 있고 지금 영국도 지금 그 자유주의의 나라 영국에도 지금 우익 이제 정당들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 프랑스도 지금 소위 이제 극우 전선 장 마리가 하는 극우 전선 거기가 지금 뭐 대통령이 될 뻔도 했고 이번에 이제 마크롱하고 연정을 하는 바람에 막긴 막았습니다만은 다음 선거에는 프랑스도 굉장히 우익이 득세하는 독일도 지금 유럽은 전체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익이 이제 득세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기중심주의가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다양성, 그 다음에 개방성, 그 다음에 소위 평등, 확대되는 평등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곤란해질 수가 있죠. 뭐 다른 얘기 하지 않아도 이제 뭐 미국을 보면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만 일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마가라 그러죠.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아주 캐치프레이즈를 대고 왜냐하면 이제 모든 뭐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상실되면서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금융업이 득세하다 보니까 금융업은 몇 명만 잘 살거든요. 뭐 그리고 많은 인구가 필요 없고 제조업이 왕성해야 그 안에서 이제 소위 직업 창출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역동성이 일어나면서 중산층이 확대되는데 미국도 이제 완전히 그게 깨지면서 이제 지금 중산층이 내려앉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위 천조국의 영광을 되찾자 하는 그 캐치프레이로 지금 미국이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 세계가 당면한 지금 시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해. 그래서 이제 이 소위 SNS,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통한 어떤 공간의 확대가 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 현실에서 시민사회라는 것은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시민사회라는 것은 individual, 우리가 개인이라는 이름으로는 두 가지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후쿠자와 유기치 명치 철학자가 다 한자로 번역을 했는데 참 위대한 업적입니다. 하지만은 완전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단어 안에는 individual이라는 단어가 있고 individual은 indivisible, 그러니까 undividable, 나누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원자.
절대로 더 이상 깨어져서는 안 되는 원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개인이 뭡니까? person이에요. personality. 이게 뭐냐면 각 개인마다 자신의 개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개성을 가진 존재가 개인이에요. 그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가 바로 시민사회예요. 시민사회. 그러니까 시민사회는 소위 시민사회를 추구하는 어떤 그 단체장이나 이런저런 어떤 조합이나 이런 사람들은 소위 공권력이나 또는 이런 뭐 그 사회적인 어떤 혜택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환경이나 뭐 인권이나 또는 뭐 노동이나 이런 시민단체를 운영했던 그 단체장들이 다 어떻게 됐죠? 장관이 됩니다. 장관이. 그래서 이제 장관이 되려면 그런 시민단체에 뭐 한 자리를 하는 게 하나의 코스가 되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일이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민사회의 역할과 시민사회 구성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이따 더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공간에서 자기 세상에 빠져가지고 살다 보니까는 그 소위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 존 롤스가 얘기했던 이 정부, 시민사회, 그 다음에 시장, 이 세 개의 그 큰 기둥이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게 국가인데, 그거는 시민사회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그냥 자기 세상에 몰입돼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한마디로 이제 정신이 나가. 이거는 이제 좌익들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좌익들이 그렇게 몰고 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념을 얘기하지 말라. 항상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은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뭐라 그랬죠? 이재명이 가장 지저분한 전쟁이라도 가장 지저분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골빈 세상을 골빈 상태로 살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념이라는 건 아이디올로직인데 이데올로지라는 건데 그걸 이제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디어를 이념으로 번역을 하고 아이디어는 뭐예요? 생각. 그러니까는 아이디어 없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없이 살아라는 얘기인데 생각이 없이 살아라 그러면 뭐죠? 골빈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이제 요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무슨 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뭐 개돼지에서 더 내려가 가지고 이제 벌레가 돼가는 그런 그 참 웃지 못할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 자유민주주의나 열린 사회에서는 서로 간의 어떤 소위 대화, 공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SNS나 이제 인터넷 속에서 자기 공간에 빠져가지고 자기 세상에서 완전히 나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그대로 고립시켜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죠? 사회는 시민사회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무정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정치나 사회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정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정부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이제 현실과 공간, 그러니까 플레이스와 스페이스 사이에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골빈 상태니까 문제가 어렵단 말이에요. 문제가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소위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정부 상태에서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삶을 살아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포자기하면 또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이 아주 크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스스로 또 심리적인 갑옷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 하는 것에 대한 관념도 굉장히 약해지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그건 선이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기의 논리를 심리적인 갑옷이라 그러는데 심리적인 갑옷을 입어야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소위 그 내로남불 아시타비가 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옳고 너 무조건 틀려. 왜? 왜 없어? 좋은 건 나한테 좋은 거야.
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니, 그 질서가 있고, 기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가 파란불에 가야 되는데, 파란불에 서버리고, 빨간불에 가버리고, 이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소위 케이오스, 대혼란이 나는데, 그것도 상관없어. 왜? 내 마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성벽보다 덥고, 그리고 이제 지 마음대로 이제 하는 거니까, 양심이 있냐 물어볼 수도 없고, 그 양심이 뭐 완전 숫덩이처럼 시커매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우리가 유구한 인류 역사 속에 살아왔던 그 어떤 진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면서 나누었던 그런 경험, 그 다음에 관습, 문화, 이런 것들이 완전히 턴오버가 돼요. 완전히 막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오죠? 심리적인 이제 그게 온다고. 충격이. 그렇게 해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사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리적 사회라고 그래요. 병드는 사회. 네, 그것이 이제 끄집어 올려서 이제 다시 이제 활기차고 소망을 갖는,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젊은이들의 그 바이탈리티가 살아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막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주사파 좌익 이 악마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을 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뭐 그 SNS 얘기하는데, 사회 과목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될 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의 구성, 역동성, 그다음에 국민으로서의,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지난 토요일 날 국민들이, 애국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냐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대한민국이 76년 이상을 오가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완전하게 머리로서 이해는 안 되더라도 몸으로 완전히 체화시킨 어떤, 벌써 세 세대, 25years, 25년을 원세대라고 하면은 벌써 세 세대가 지금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우리 몸에 체화돼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 풀이를 하면, 지금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170석 정도 갖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때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소위 그 저쪽에서 뭐 이재명이 나왔잖아요. 이제 넘어가면 대통령도 이재명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되고, 더불어민주당 의회가 170석을 갖고 있으면, 그때 170석이 안 됐죠. 이제 그니까는 소위 그쪽 계열 뭐 진보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아마 170석 정도 됐. 지금은 진보당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저쪽이 192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170석 정도 됐는데 완전히 과반수를 넘는 의회 권력도 갖고 있고, 거기다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들어오면 이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다라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윤석열이 저항하고 그 저항의 힘을 받아가지고 이재명을 이긴 거예요. 물론 뭐 약간 뭐 이 친구들은 지금 막 부정선거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도 굉장히 위험했는데, 지금을 한번 봅시다. 지금도 보면 지금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이제 소위 국민을 개몽시키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지금 구치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29번의 탄핵을 할 만큼, 연속적인 탄핵을 할 만큼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저쪽 진영이 192석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입법 독재고 국회를 장악한 국회 독재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선거를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존재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위 국민의 기본급,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자유권이죠. 보장하는 저희
형식적 민주주의의 내용들이 헌법의 70%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거를 어떻게 하라, 정당을 어떻게 하라, 시민사회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위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회에 대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한 20%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절차적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헌법적 내용들을 국민들이 이제 전혀 교육받지를 못한 겁니다. 근데 그 교육받지 못한 것을 틈을 타가지고 이들이 완전히 소위 일본말로 내다바이를, 사기를 친 거죠, 사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쭉쭉쭉 밀리다가 그 제일 아무튼 터무니없는 결과는 뭐였냐면 지난 작년에 40 총선이었어요. 40 총선에 그 이제 한동훈이 하고 이제 저 뭐야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의 타이틀은 뭐였어요? 그 범죄자 그 이재명이 하고 범죄자 조국이 2조 탄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과 이재명을 끝장내자, 깜빵 보내자 하는 게 이제 타이틀이었고, 저쪽은 소위 그 못 살겠다 가라고 완전히 그러니까 윤석열을 이승만 대통령 그 소위 자유당 그쪽으로 빗대어 가지고 윤석열이 독재를 한다고 갈아치우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먹혔어요. 그래갖고 이 친구들이 물론 부정선거도 있었겠습니다만은 192석을 갖고 왔다. 그러니까 거기다 8석만 더 추구를 하면 대통령 탄핵부터 해가지고 모든 헌법 개정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 국민들이 뭐 잘 몰라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건데 제일 무서운 독재가 내각 책임제예요. 내각 책임제. 국회에 다수 의원을 가진 사람이 수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독재를 맘먹으면 완전히 그 막을 수가 없는 게 위험한 게 내각 책임제.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는 정말 살아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잘 돼. 하기야, 대통령 되든 의원 집정제든 국민이 깨어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국민이 완전히 소위 무정부 상태, 허무주의, 그 다음에 내로남불 또는 뭐 완전히 그 캐세라세라,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으면 내각 책임제야말로 이건 완전히 그냥 막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이나 김일성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딱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가르치고 중고등학교 때 다 가르치고 대학 가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그 외국에서는 리버럴 아츠라고 그래가지고 대학교 1학년, 2학년에 필수 교양 과목으로 그런 걸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뭐 이공계통이라든가 뭐 저기 이런 뭐그 예술을 하는 친구들도 그 교양 과목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위 정치 사상이나 또 동양에서의 공백 논리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제대로 된 대학을 나온 친구들은 그 굉장한 대화의 그 퀄리티를 아주 질적인 그 깊이가 굉장히 커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뭐 완전히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전번에 또 약간 좀 셉니다만은 그 KBS에서 무슨 러포를 하는데 아니 요새 무슨 7세 고시가 있대요. 7세 고시. 그 강남에서 7세 고시가 뭐냐면 아주 유명한 영어 학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선행학습이죠. 그 영어를 잘 가르치는 그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4세, 5세 애들이 과외를 한답니다.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제 그래갖고 뭐 대학 시험 치면 전부 뭐 법대 아니면 법관 아니면 뭐 의사 된다고 그러는 판인데 그랬더니 실제 말로 지금 뭐 의사들이나 법관이나 제대로 교양 과목이 됐습니까? 인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전부 아무튼 그 소위 그 시민으로서의 국민으로서의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 명예 이런 의식은 소위 공화주의의 하나의 일부분이죠. 공화주의가 추구하는 시민의 명예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생을 망했다죠. 아무튼 뭐 한번 태어났으니까 때바라지게 부경을 누리고 가자 이런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떡하든지 또 자식 새끼들은 또 좋다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지위와 부를 세습하는, 이게 뭐 전근대 국가로 다시 가는 거죠. 조선의 양반 반상의 질서를 다시 만들 것인지,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지가 스스로 깨닫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이 좌익들이 우리를 완전히 골빈 상태로 만들었다 하는 걸 알 텐데, 그냥 막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포켓터에 돈 들어오는 것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오작 저랬으면 저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밑에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막는 거고 하는데, 위에 뭐 소위 한 자리 하는 고관 대작들도 전부 마인드가 이 모양이니까 이게 이제 나라 꼴이 이제 넘어가요. 거기에 책 잡혀가지고 저 허술한 그 양아치 건달 같은 깡패 같은 저 좌익 김일성 민족주의자들한테 잡혀가지고 이 지경까지 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리를 하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아픈 세상이 됐나 하는 것은 소위 그 인터넷이나 SNS,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서의 플레이스보다는 자기 머릿속에 공상 속에 사는 스페이스의 개념으로 다 빠져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현실이 얘기하는 인류가 추구해왔던 일종의 자연법 사상이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선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무조건 나온 게 아니고, 수천 년을 인류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살면은 결국은 우리가 멸망하더라, 안 되더라 하는 가르침과 전통과 교훈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연법이. 그래서 이제 법관들도 하나도 몰라. 아무튼 그러니까 소위 뭐 실정법주의자라고 막 무조건 법이 최고다 하면, 그것도 이제 한스 켈젠이 자연법을 몰랐겠어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딸딸딸 외워가지고 이 일을 하면 내가 무슨 돈을, 어떤 지위를, 어떤 세상을 살 수 있나, 그것만 생각하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이제 지금 이제 보세요. 이제 지금 막 완전히 벼랑 끝에 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이 앞으로 이제 헌재에서 어떻게 될지,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 모르는데, 뭐 들리는 얘기는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뭐 갑론을박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는 뭐 두고 볼 일인데, 만약에 인용을 해가지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뭐 정말 지금 얘기했다시피 192석을 갖고 있는 국회 권력이 거기다가 대통령까지 만든다. 그것도 종중, 종북, 완전히 주사파 덩어리들로 돼 있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딱 가시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때는 그때 가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인용이 되더라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저항해야 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저항과 함께 우리 자유애국 시민도 끝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한까지 저항을 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